네, 참 귀한 발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언 시간 한번 얻으려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지금 자꾸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내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법사위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아니 왜요? 탄핵 재판 때 그 탄핵소추 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또 이거를 하려면 확정이 돼야 내란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건 뭐냐? 거의 유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니까 그래서 선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무죄 추정 원칙도 모르고 계속 내란 합니까? 여보세요. 법사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진실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오만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하는데 그리고 또 위원정당 해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역시 7월 9일 날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115만 명이 서명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위원정당이니까 해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아니요, 민주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 폭주에 대해서 민주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정부는 지금 검찰청을 폐지를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은 공소청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헌법에 보십시오. 헌법에 분명히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소청장, 이게 검찰총장입니까? 저는 이거는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석상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동성 커플 지금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고 헌법 소원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동성혼을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양성의 결합이 국가가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헌법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님.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장님으로부터 종합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에 주신 여러 애정어린 지적과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위임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소임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전해주신 진솔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걱정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건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연구부 조직이나 심판사무처리 조직의 효율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빠짐없이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 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늘리고 다양화한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판 소원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오래전인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고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 소원 도입과 관련하여 고민하여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하여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긴 안목과 호흡으로 헌법재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및 교육 기능의 향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법제화와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 재판소 운영상의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유념하여 모든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한층 더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우려 섞인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증거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헌법재판 사건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바 있고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또 탄핵 심판 청구의 남용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워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거를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게 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국정감사 마무리에 다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 자리 좋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카메라 들고 촬영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씩 좀 물러나 주십시오.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만. 됐습니다. 네. 미처 섬세하게 생각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과 시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질의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여나 심판하는 위치에 익숙하여 소홀히 하였거나 무심하였던 일은 없었는지 저희를 뒤돌아볼 계기로 삼아 헌법재판소 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기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7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되었거나 경시되었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에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본질적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기여하여야 할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었던 재판부도 구인 체제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간과했던 상황,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그 어떤 질책과 문제의식 그리고 귀중한 의견 모두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기관 증인은 손인혁 사무처장 등 총 12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30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손인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